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행복누리연구소 대표 안현숙 강사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똑똑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 명언을 보니까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 아래서 행복을 키워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행복은 깊이 느끼고 또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리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게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또 혹자는 행복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또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참 너무나 정말 명언다운 명언들을 남기셨어요. 이 네 개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인데요. 이 네 개의 구절을 생각하면 오늘의 노후 준비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다는 것이 뭐 때문에 살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행복하고 싶어서 살고 성공하고 싶어서 살아요. 근데 행복의 기준도 성공의 기준도 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나는 또 성공을 못했다거나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어떤 게 행복하고 어떤 게 성공한 건지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높낮이를 본인들이 그 넓이를 계산을 하시면서 살면 여러분께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날마다 내가 뭐가 행복하지? 내가 뭐가 감사할까? 5가지씩을 저는 항상 찾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나면 제 마지막 수면 시간 어떨까요? 네, 그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성공하고요. 매일매일 행복하고요. 매일매일 감사한 안현숙 강사입니다. 네, 제 삶은 지금 책을 집필 중에 있는데요. 참 파노라마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간 저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한 사람입니다. 자, 은퇴 후 준비를요. 학자들은 이렇게 30년 정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요즘 세상에 과연 30년 은퇴 준비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제가 몇 학년쯤 돼 보이세요? 5학년. 네, 5학년.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다르시다. 네, 맞아요. 저도 지금 6학년에 접어들어서 지금 몇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쨌든 6학년이라도 저 하루에 2~3시간밖에 잠 못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싹 늙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30년 노후 준비해서 될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매체에 의해서 이제 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0에 다시 강사 세계를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60에 다시 강사 세계를 나와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10년간 산사에서 도만 닦다가 뭘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늘이 돕고요. 사람들이 돕고 온 우주가 돕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퇴라는 단어는 참 쉬워요. 은퇴하기도 쉬워요. 근데 은퇴 준비는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 평균 수명을 봤더니 1980년도에가 62.3세였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한갑잔치를 제가 이제 60년대 이제 컸잖아요, 한참. 그래도 그때 한갑잔치를 세 동네에서 한 분, 그러니까 세 동네가 축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구순잔치도 안 셌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저 나이가 82.7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여성 같은 경우는 86.9세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분들은 여태까지 신랑이 남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나 혼자 살 것 같으세요? 20년 있어요. 혼자 20년 더 살아버려요? 아니요, 평균으로. 평균으로는요, 3, 4세 정도 더 드신 분들하고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의 갭이 있다 보니까 10년 정도로 혼자 살게 돼요. 엄마들이 10년 정도 되게 옆에 보면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침 앉아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혹시 내 노후에 우리 신랑이 가셨을 때 내 준비는 돼 있는가라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생각 안 해보셨죠? 아주 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지 애국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안 된 게
돈에 대한 공부가 좀 안 됐어요. 그쵸? 저부터도 돈 생각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돈을 생각 안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나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안 해주는데 돈이 저하고 좀 연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다시 강사 세계에 나온 거는 저희 아들이 수술을 해주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술비가 한 3천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저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돈을 타서 써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도 장학금 보내려고 정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실업계 여상고로 갔습니다. 안 가려고 한 3일간 떼쓰고 울었습니다. 오빠한테 되게 혼나고 맞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용돈을 벌어서 썼고 20살 이후부터는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19살 학교를 졸업한 순간부터는 단 한 번도 10원 하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돈을 벌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좌석에 앉아 계셔서 돈만 챙겨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이 너 같은 딸은 한 20명 낳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식의 저희가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수술해 주라 그랬을 때 봤을 때 제가 기능장이었거든요. 그럼 기능장 하면 특히나 헤어 미용 기능장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버시는지는 알잖아요. 100평짜리 샵이 그때 당시에 3개였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참 암울했던 10년, 그 10년 동안 제 스스로가 원했던 그 10년이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러고 다녔더니요. 벌지 않고 계속 썼잖아요. 우리 아들이 수술해달라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마저도 월세였거든요. 전세가 돼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니까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고서 다시 우리 아들 수술을 위해서 제가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 수술이요. 아이는 힘들었겠지만 저한테는 어찌 보면 인생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손을 벌리는 일이 생긴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별걸 해줬다고? 또 나도 역시 맨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커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60년대, 70년대에 혼자서 그렇게 살아냈다면 쉬운 시절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에서 아주 못난이라고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인물이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길을 걸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보성덕 딸 아니지라. 저희 엄마가 미인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희 집에서 저만 안 닮았어요. 저만 눈도 작고 저만 얼굴도 까맣고 저만 좀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야유를 보내시는 거군요. 정말 노력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엄마는 아닌가 봐.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미인이셨거든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집이 딸 아니지라. 이게 정말 어르신들 말 잘해야 돼요. 정말. 이 어린애들요. 단어만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를 못 쓰는다 뿐이지 생각은 똑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똑같아요. 생각은 말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단어로 표현 못한다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 대접을 해주면요. 아이들이 아주 바르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철두철미하게 어른 대접을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결국은 수술을 해주라는 덕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사 세계를 원래 이제 했던 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보니까 그것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기능을 하기에는 제 몸은 너무 망가져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 마흔에 평생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앉아도 못 있는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진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저를 인간나 꽂아주세요. 그리고 그 평생 누워 있어야만 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기능장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종합병원에까지 갑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그 종합검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비싼 돈을 주고 또 다시 검진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당신은 앉아있을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저 백혈병이에요?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혈구의 절반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앉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 어지럽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왜 제가 RCY 단장이어서 적십자 단장을 해서 제일 저 먼저 이렇게 헌혈을 하고 사람들한테 헌혈해 주세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만 탁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장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피가 안 건강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때 당시는 70년대였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 피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흔이 그걸 밟고서야 어렸을 때 내 피를 혼혈 안 받아줬던 게 이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몸이라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원장님 저를 인간나 놔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를 평생을 제가 병간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손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병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병간호가 너무 환자는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옆에 보호자도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평생 누워있으라 하니까 제가 그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저 한 달만 멋지게 살다 죽을게요. 그리고 링거를 맞고 바로 전화기를 꺼놓고 날아갔습니다. 어디로요? 해외로 날아갔어요. 한없이 좀 돌아다니다 오자. 이때 그래서 머리 좀 정리 좀 하자. 그리고 그냥 패키지 여행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일부러.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을 그렇게 비우니까요 너무 평온하더라고요. 그것도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죽는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잖아. 한 달에 21일을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정리도 되겠다. 어쩌면 편안하겠다. 열심히 살았잖아. 할 만큼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주사를 맞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누워있지는 못합니다. 성격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누워있겠어요. 누워있으면 더 아파요. 엄마도 혹시 하루 아픈데 조금 아픈데 누워 계시면 어쨌든가요? 더 아파요. 네, 더 아픕니다. 이게 정답 잘하세요. 맞아요. 사람은요 마음먹은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열심히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매일 누워서 환자로 있느니 날마다 즐겁게 여태까지 저 살았잖아요. 그날 거기를 가서 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자.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기로 했는데 저 지금 그리고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도 말짱하잖아요. 저 안 아픕니다. 네, 그래서 40살에 그런 진단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제 몸은 되게 많이 아파요. 살이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살이 아파서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있으면 안 아픕니까? 그 살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얘기합니다. 누워있지 말으라고.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 진통제를 맞든 다른 약이 있든 낫고 돈이 많이 들면 그만큼 낫고 그만큼 벌으라고 합니다. 아유, 정답이네요. 왜냐면요. 그게 다 없어지더라도요. 엄마가 누워있으면 집안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그냥 일어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한테 엄마 전화 주세요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부모, 똑똑한 부모, 현명한 부모한테 실은 낳았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도 그걸 마음대로 못하고 저희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누가 더 성숙할까요? 부모가 더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즐겁게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는 가는 날까지 안 누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침 멋진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은퇴 후에 보내는 노후 기간은 제3의 인생의 제3기다. 인생이 3기래요. 그래서 이 영국의 사회학자가 저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노인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노인들을 갖다가 요새는 소울드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요. 뭐 저런 단어가 매번 바뀌니까 책 볼 때마다 새로운 신종어가 파생돼요. 여러분도 책을 보시면서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소울드족이네, 신중년이네, 액티브 시니어네, 이렇게 다양한 또 요올드족이네. 요올드족은 들어보셨죠? 영앤올드. 어르신들이 너무 젊다는 거예요. 네. 소울드족은 요즘에 전부 다 뭐 해요? 스마트폰으로 엄마들이 블로그도 하고 브런치 작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올드라고 해서 소울드족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매번 참 말도 잘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책을 한 권 쓰실 수도 있고요. 인생이 제 3의 인생 3기라고 하니까 인생이 3기라고 하니까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시니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액티비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액티비티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방장 짊어지고 노인처럼 사는 게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아. 단지 행동 안 할 뿐이죠. 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하는 것은 이제 요즘에 신노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넉넉한 노후 자금하고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신경 쓰면 될까요? 젊었을 때부터 실은 해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더라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요, 안 해요? 내 자식 농사만 질 생각하지 제 미래는 준비 안 해요.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자기를 알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이고요, 진취적이고요, 활동적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요즘에는 자아 실현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싶다면 신노년층을 상대로 뭔가를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왜냐? 많이 배웠잖아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분들이 방짝만 짊어지고 누워있는 어른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타깃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이 준비하셔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가 과연 그러면 우리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가? 아니면 힘들고 아프고 고독한 시기가 될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제가 결정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 3기 인생을 저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저거는 NH투자증권에서 100세 시대에 대해서 연구한 건데요. 자, 성장기다. 성장기를 우리 배움의 단계잖아요. 몇 세까지 배워요? 죽을 때까지 배워요. 근데 이제 저기서 말하는 성장기는 적어도 대학교를 보내는 거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고등학교, 대학교만 나오면 다 먹고 살고 했어요. 요즘은요. 보내놨더니 애들이 유학 갔다 왔더니 다시 또 대학원을 보내주라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거는 저는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산활동기라 해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나면 은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3기는 새로운 생을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는 시대라 해가지고 자아실현을 주로 하는 인생 제3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노년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청년을 몇 세까지 정해놨어요? 예, 65세까지. 65세까지 청년이래요. 결론은 65세가 청년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예, 젊고 또 일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 일하고 있습니다. 예, 65세까지. 네. 그래서 이 노후 준비에는 먼저 정신이 무장이 돼야 돼요. 거의 실은 정신무장이 안 되죠. 그냥 나이 먹어가면 나이가 그냥 먹어가 버려요. 근데 내가 젊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참 대단한 게 해내더라는 겁니다. 저도 뭐 의사들이 평생 누워 있는다고 했는데 안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활동적이고 저는 강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노는데 왜 강사님만 강의가 많아요 이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면 하늘에서 돕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하늘이 돕나 봐요. 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한테 강의 의뢰온 분들이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돕는 거죠. 근데 그 하늘에서 돕는 게 누굴 보고 도울까요? 하늘에서 누굴 보고 도와줄까요? 선생님 본인. 본인을 보고 아시네요. 맞아요. 자기 하는 짓 보고 도와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아니면 어디 전파를 타고라도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준비로 내가 먼저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거. 솔직히 저도 거울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능장이었으니까 선생님도 혹시 기능장도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죠? 치렁치렁 영화 배우처럼 했겠죠. 그랬는데 그 외모 아예 없어요. 얼굴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산후 우울증이 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요. 제가 체험을 해서 알았어요. 38살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거울 속에 있는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2달을 가더라고요. 아하, 이게 오래 가면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2달을 매일 샵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손 해주고 머리 해주고 이렇게 그분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제 얼굴인데. 아, 이렇게 심각한 것이 산후 우울증이구나.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산후 우울증이다 그러면 저 이해 못했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돼서 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그분이 낯익어요. 낯이 털어요. 정말 얼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막 셀카도 찍고 하잖아요. 네. 저 그거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찍으면서 본인들이 변화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서 그게 조금씩 적응이 돼가는 거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안 찍다가 갑자기 10년이나 20년이 했다가 옛날 어르신들 마냥 영정사진을 찍으면 낯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익어가는구나. 아주 곰사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그 대신 좋은 거 있죠? 마음이 품이 커지죠. 웬만한 일도 그런 셈 치자. 그런 경우에다 치자. 셈 치자. 잘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도 우리가 충분히 완충작용을 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감정적으로 그게 좀 잘 돼요. 공감도 잘하고. 그래서 훨씬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들이 또 아빠들을 케어를 실은 아빠들은 권위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학자들 대체적으로는 막 엄마들 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평생에 부모님 돈도 받아서 쓴 적이 없고요. 그 너의 편 그분 돈도 제가 한 번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이 기댈 데도 없고 저렇게 나만 기대고 있는 저분들 때문에 참 고생했겠다라는 걸 저는 좀 애람되게도 그분들 편도 저는 들어주고 싶어요. 세상에 정말 일하기 싫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랬을 거가 아니에요. 근데 처자식이 어째요? 나를 보고 있어. 짠하죠? 네, 짠해요, 실은. 그러니까 나만 집에서 살림하느라고 힘들었어. 이게 아니고 진짜 나가기 싫은 날도 있었겠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죠. 순이 엄마, 영희 엄마 다 서로 좋으세요? 아니야. 그럼 직장인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하러 나가셨잖아요.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들의 그 부분도 좀 짚어줘야 되겠다. 꼭 왜 엄마만 편을 들어줘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은요, 솔직히 남편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성질 낼 거 내잖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빠들이 거기다 대고 또 똑같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짠해요. 서로가 짠하다 측은지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서방님들은 우리 각시가 정말 똑똑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고 자기의 모든 장점도 다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리고 저거 사는 게 짠하다. 그러면 사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세상에 우리 신랑이 정말로 어찌 한결같이 직장인 다니고 싶었겠느냐. 얼마나 나가기 싫은 날도 있었고 또 후배가 다 차고 올라갈 때 기분 좋겠어요. 인간이랑 똑같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도 않고 가끔 술 마시고 온 날이 혹시 그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서로를 토닥여주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형 강의를 가거나 일반 회사에 가면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남자분들도 참 짠하다 한국에서. 권위적으로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거기다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여자들이 더 우리 신랑이 그렇게 권위적으로 살았다고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진짜 짠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혹시 본인이 가정에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했어요? 누르나나 재밌기만 했겠어요? 힘들어요 다. 그러니까 내 남편 참 애쓴다. 우리 아이들도 애쓰잖아요.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선생님이 혹시 수학을 안 했으면 우리 아이들도 수학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로 아침에 가가지고 몇 시간 학교에 앉았다. 선생님 한 서너 시간 앉아 있으면 좋으세요? 편하세요? 애들 정말 수고하고 온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잘 갔다 왔어. 뭐 100점 맞았어. 저런다고요. 저래요. 100점 맞았냐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오늘 고생한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다고요. 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해서 100점 맞았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진짜 애기가 2시간 앉아 계셔 봐봐. 얼마나 주리를 트는가. 근데 몇 시간을 그런 거 서로 잘 공감해 줬더라면 우리가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먼저 무장을 하자. 젊었을 때부터 우리 신랑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육체적인 준비인데요. 건강관리. 다 있어. 돈도 있고 다 있어. 명예도 있고. 근데 나 아프면 소용없어요. 조금 가난하고 없는 게 나아요. 건강한 게. 그죠? 네. 건강하면 지금 솔직히 제가 6학년이어도 6학년 안 갔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60에 강의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 많은 강의가 있다는 거 작년에 저 집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빵.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오래만 살아만 있으면 건강만 하면 젊음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제가 이 나이도 그렇게 많은 강의가 있다면 그러죠. 저는 미리서 걱정했어요. 내가 주민번호가 딱 있으니까 상대방에서 나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주민번호 때문에 안 불러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강의를 한번 다녀오면은 8차시, 10차시, 4차시 기본으로 앵콜 강의가 계속 와요. 못 일어나기 이전에 건강관리를 좀 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으면 몇 시간이고 몇 박 며칠도 제가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하면 잘합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요. 한 시간, 2시간만 일부러 일어나서 기지개도 펴고 별것을 다 합니다. 왜요? 몸 좀 피워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건강관리를 좀 하고요. 유산소 운동을 좀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 말고 또 같은 동작만 하지 말고 미리서 몸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처럼 멋지잖아요. 정말 액티브 시니어 맞죠? 거기에다가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보라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저 저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젊음 우리 가지고 가시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때요? 돈이 없어. 여러분 제일 기분 좋을 때가 혹시 누군가한테 뭐를 사줄 때가 기분이 좋으세요?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줄 때가 기분이 좋으세요? 내가 사줄 때.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얻어먹는 것 좀 기분 찜찜합니다. 그 찜찜한 것이 저는 솔직히 제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사줄 때 같이 기분 좋을 때 어디 있어요? 없어서 못 사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가계부 생각하고 우리 집 내가 김아이 내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사주잖아요. 솔직히 사주는 것처럼 기분 좋은 거 없거든요. 쏠게. 뭐야? 얼마나 기분 좋아. 그리고 그 먹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돈이 없다는 건요. 저는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돈 준비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자영업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능장은 자영업을 하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제가 연금이 없구나. 공적인 연금, 국민연금도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금이 강의 갈 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국민연금 안 넣었으면 반드시 넣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돈을 잘 모을 것 같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험을 안 든다고 해서 그 안 든 보험 잘 지급되고 있는가요? 예. 요번에 저희 제자가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저기가 없어가지고요. 실비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100%짜리 그걸 가지고 있을걸? 그게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30%래요. 진짜 너무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그 보험이라는 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가 그 다달이 불입하는 그 돈을 네가 저금을 따로 딱 할 것 같으면 보험 안 넣어도 돼. 근데 못 할 것 같으면 보험도 넣어야 되겠더라. 우리 절대 그 돈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안 벌었던 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원래도 병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금만큼은 누구보다도 좀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한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 죽고 나면 이미 연금 그런 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은 제가 쓰다 죽고 제 아이는 그것만 받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죽어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해요.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 스스로가 불입해야 되는 또 사적인 개인연금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능장이었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 못했어요. 그런 뭐 이런 거 뭐 필요해? 벌면 되지 했더니 금방 5학년, 6학년 금방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젊었을 때는 시간이 되게 안 가더니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한 달 산 것 같은데 1년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런 것들은 충분히 복층구조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선진국에서는 보니까 노후에서 우리가 주요 수입원을 봤더니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저렇게 자녀의 도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72%나 됐습니다. 지금은요. 내 새끼들도 살기 힘들어요. 내 새끼들도. 그래서 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저렇게 거의 자기들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 돈은 진짜 건강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은 타고난 질병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아니면은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 갑자기 없어지는 그 돈은 갑자기 여기서 못 마련하잖아요. 이게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재테크는 좀 하고 해야 한다고 봐요. 돈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이 저희 나라는 특히나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뭐라고 표현해요? 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아파트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학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돈이잖아요. 저건 좀 돈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돈도 많고 있는데 날마다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겨워요. 솔직히 저희 여동생이 우체국장인데요. 일찌감치 그만둬서 신랑이 세무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근데 걔가 야, 더 해. 그러니까 걔 말이 언니 나 하나 안 하나 돈이 똑같아. 하나 안 하나 똑같대요. 연금 나오는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해. 그랬더니 아니 나 싫어. 그러면서 날마다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얌전한데 6개월 못 갑니다. 지겨워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일 있다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심지어는 그제 예를 들어서 그제 갑자기 강의가 빵꾸 났대요. 오시기로 한 강사님 빵꾸가 났대.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야 한대요. 저한테 7교시를 준비해오라 그래요. 강의한도 안 줍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제가 PPT라는 거를 7교시를 밤새워 만들면 날 새요. 저는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뚝딱 독수리 타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7교시를 만들고 그냥 강의 가요. 그리고 다음날 또 그 강의하고 와서 또 7교시를 또 준비하고 또 가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잘 버텼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면요. 예, 친한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줬지만 이런 강의가 온다면 스스로 돈도 줬지만 차단도 시켜야 돼요.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요? 건강 때문에. 예, 여태까지는 저는 남들보다 정신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내 건강을 위해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일이 있다는 것은 저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잠을 안 잠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도 엄청 남들보다 늙어야 맞거든요. 저는 기능장애였고 대학원에서 맨날 화장품을 제가 제조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 향수라 스킨 같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거의 화장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 늙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실태를 아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마사지도 해본 적도 없어요. 좀 제 얼굴에 좀 미안하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쁘지도 않는 게 관리도 안 해요. 미안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더라도 내가 이 얼굴이 그래도 이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을 가다 보니까 탁 퍼졌어요. 그러면 대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못 받을 것 같아. 애들한테도. 젊은 애들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정신을 긴장을 하니까 일이 있어서 긴장을 하니까 제가 이 뇌가 안 늘어지고 그래도 이만큼 젊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선생님 진짜 그 연세가 맞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일을 하자고 하니까 틈새 도전형 3가지가 있다고 해요. 틈새 도전형은 뭐냐? 여태까지 하고 있던 일 그 틈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하는 형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 사회공헌형하고 취미형.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미래 준비형. 그래서 내한테 맞는 일자리가 뭐가 있는가 보시면서 일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잘 연금을 준비했지만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잘 돼 있던가요? 한 사람이 혼자 살면 104만 원, 부부가 살면 최하가 생활비만 174만 원이 든대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아직 안 됐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일인데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약간의 일은 해야 되겠다. 한 50% 정도는 일을 살짝씩 하면서 나머지 50% 정도는 여가생활, 취미생활. 모리스 할머니도 아니 모지스 할머니 그 미국에 있는 국민화가 모지스 할머니가 75세 처음으로 부실한 걸 들었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식모살이를 했잖아요. 평생을. 그랬는데 이제 류마티스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남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붓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75세에.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미국의 국민 할머니, 국민화가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102, 3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왜 비싸졌을까? 좀 일찍 비싸지죠. 그죠? 엄청 그림이 비싸요.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99세에 시집을 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분에 비하면 여러분은 유치원생이죠. 어찌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겠죠. 예,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정신을 어떻게 차리느냐에 따라서 제가 요즘에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서 이번에 79세 된 할머니가 책을 냈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가정주부예요. 예, 이렇게 멋진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매번 명품이나 입고 막 그런 친구들하고만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같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속상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얘하고 나하고는 좀 덜 어울리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책을 좋아한다면 책을 좋아하는 분들, 또 봉사를 좋아한다면 봉사를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좀 어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제가 강의를 가잖아요. 그분들하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도 매달 봉사를 하거든요. 기능장이다 보니까 손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하루 가면 제가 한 30명 이상을 커트를 쳐주고 와요. 처음에는요, 제가 가니까요, 그분들께서 저를 피해요. 왜냐하면 제가 못 자르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제가 가위질 한번 샥 돌리니까 바로 줄을 서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순번이 정해져서 싸우느라고요. 볼일을 못 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애교도 떨어요.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예쁘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저게 내 모습이겠구나. 미리서 잘해드려야지. 그런데 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쁜 치매, 미운 치매 있다 하잖아요. 이쁜 분 계시고요. 안 이뻐. 근데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어떤 분? 매번 며느리 흉보고요. 아들 흉보고요. 울고 저만 보면 울어요 그냥. 자기 삶이 서럽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며느리가 한 번이라도 그 소리를 안 들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금방 보고도 또 해요. 그러니까 안 이쁜 치매, 이쁜 치매가 있더라는 거죠. 와, 진짜 그는 언제 나온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습이 돼서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만에 하나 어떤 치매에 걸렸을까? 나중에 그 생각해 본다면 평상시에 내 말투가 어때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쁜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매에 걸렸어도 어때요? 이쁜 말이 나오겠죠. 쓰던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이쁜 표정, 이쁜 말씨,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다면 내 인생이 실은 더 편해요. 내가 더 편해요. 남들보다도. 제가 유일하게 참 잘한 일이 있네요. 좀 자랑스럽게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하루에 오전, 오후 반드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넣어요. 제가 막내 며느리거든요. 근데 매번 전화를 넣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돈 많이 준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말씀이 없으세요. 너무너무 훌륭하실 정도로 말씀이 없으신데요. 저희 집에 오시면요, 자, 같이 강주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사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요, 저희 집으로 오셔요. 그리고 주무실 때요, 제 옆에서 주무세요. 제가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잘했다고.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잘한 것 같아. 제가 오로지 잘한 것은 전화해드린 건 잘한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정이 들 정도로 좋은 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그 남의 편 돈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고. 그 어머님이 이뻤겠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요. 그게 합인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 짠했어요. 제가 매번 전화를 넣어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제 옆에서 항상 주무셨어요. 자식들이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전화도 좀 자주 넣어주고 그건 실은 힘든 거 실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되죠.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말이라도 그냥 하세요. 뭐 잡수셨어요? 뭐에다 진지 드셨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한테는 원해요? 안 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 정말 아이러니죠.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미래의 준비형을 좀 권해주고도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행복누리 연구소 대표 안현숙 강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그렇다면 대표로 하는 걸로 봐서 제 밑에로는 강사들이 많겠다 추론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걸어온 그 길을 저희 강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의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남 앞에서 자연스러운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AI, IoT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다? 저는 노입니다. 그 일자리는 없어집니다. 다른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예전에 마부도 없어지고 교환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직업이 엄청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자리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했어. 맨날 일만 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가 생활. 그 여가 생활에 나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또 대인관계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근데 저는 막 많은 대인관계보다도 적당한 정도의 대인관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친하고 그리고 동호회들도 따라다니면서 건강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일석삼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른들은 기왕이면 일상이 여가생활처럼 즐기면서 일도 하고 일도 즐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 많은 돈을 안 원하고 한다면 내가 이거 약간 보탬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도 여가생활처럼 이렇게 한다면 진짜 멋지는 노후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맞는 사람끼리 친구관계도 갖는 거. 너무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굳이 친구관계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 어떤 분이 내가 좀 불편해.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면 거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약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은 좀 아름다운 마음을 이쁘게 쓸 수 있는 이런 친구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도 중요하죠. 집도 절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이제 너무 크다면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비도 아껴보고 그 나머지 그 돈은 넣어놓고 우리가 생활비를 쓰고 그리고 주택연금 같은 거 이런 데다 해가지고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고 오정남 씨는 트리플 30이라고 했어요. 우리 흔히 아시죠? 자식한테 부모 밑에서 30년, 자식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30년, 그리고 한갑을 지내고 나서 또 다른 30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직장 생활까지 30년, 60년을 잘해왔잖아요. 나머지 30년은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노후 설계는 미리서 나의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버킷리스트 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힘들어진 게 뭐예요? 빈곤하고 질병하고 고독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넘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퇴 후에 가난한 아버지가 되지 않는 6가지 방법 이래가지고 니케이 머니지에서 저거는 경제지거든요. 저런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은퇴 후 부자 아버지가 되기 위한 성공 노트. 저는 기왕이면 성공 노트를 보고 않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보다는 성공하는 법을 보고 저는 파는 스타일입니다. 않는 법 하면 그게 자꾸 얹혀요. 그래서 차라리 성공할 수 있는 법, 그러면 그거라도 제대로 따라해보자. 몰입해보자.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빨리 효과가 나더라.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가 혹시 걸렸을 때 혹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금방 일이잖아요. 지금은 40대도 20대도 치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렇게 치매가 있을 때 지금 매번 치매가 매해 한 11%나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안전한가? 안전한가? 우리 부모님들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한참 헤매시는 거 보셔요? 안 보세요? 보여요.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은 이 귀에 주름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주름이 있을 때는 치매가 많더라. 근데 저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미국과 영국과 우리나라 경희대하고 이런 데 다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아 씨라고 하는 한 의사는요. 저렇게 분명하게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귀가 아프도록 그냥 이렇게 만져가지고 여러분 만져가지고 이렇게 귀 한번 만져서 운동을 맨날 해주자. 그래서 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위험도가 2배나 되고 그리고 입원 환자 80%가 주름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꾸준히 나와 있다 보니까 저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프도록 그냥 하라는 지압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귀는 우리 전체 몸이 다 있다 하잖아요. 발바닥도 손바닥도 몸이 전체가 다 있다 하잖아요. 휴양하는 거 좋다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서 건강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뇌라는 것은 어때요? 치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인지는요. 근데 뇌에 속한 모든 기관이 치매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도 나빠지면 치매가 걸리기 쉽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 건강에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왜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지다 보니까 치매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녹내장, 백내장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치매가 안 걸리더라라고 이제 연구 조사가 돼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 머리에 달린
이에 치주염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엄청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그 알츠하이머 그 환자한테서 치주염 그 원인균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몸 전체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주염 발생균도 좀 신경을 쓰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남들에게 미리서 저분들이 또 얼마나 연구를 해서 또 발표를 하고 또 얼마나 지켜보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좋은 연구 결과는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도 치매를 좀 예방하는 데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거 빼놓을 수도 없죠. 건강에서 먹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지만 실은 우리가 그 흰머리 많이 나는 것도 실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식습관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은 꼭 그걸 먹기 때문에 흰머리가 난다는 의학 보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유전이라는 것이 진짜 유전이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 식구는 같은 걸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죠. 그래서 암 예방도 마찬가지고 암 예방은 짠 음식 피하고 그리고 저렇게 조금 더 가공된 식품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지금 몸매 관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게 먹습니다. 많이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10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 식구들이요 소식을 해요. 저희 아버지도 약간 남기시고요. 저희 아버지도 아마 일찍 발견됐으면 120살까지 사셨을지 몰라요. 완벽한 성격이시거든요. 근데 뇌졸중이 왔을 때 요즘에 혼자 사신 게 문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사셨는데 2번이나 그렇게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늦게 발견되니까 이제 다 가신 거죠. 소식과 체중 조절 잘하고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하다 보면 실은 건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관리를 잘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내가 미처 못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즐겁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는 똑똑한 노후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